4장과 관련한 실습과 5장과 관련된 실습을 좀 한꺼번에 설명드리고, 축약해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실습은 팩토리 메소드 패턴에 대한 것입니다. 4장에서 우리는 팩토리 메소드 패턴하고 abstract factory 패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부가적으로 팩토리 패턴하고 프로토타입 패턴도 살펴봤습니다. 그 네 가지 패턴 중에 실습은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사용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객체의 생성을 하이 클래스에 위임하는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실습해 본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고전 게임 중에 애스트로이드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스트로이드 게임을 중에 그 일부를 만들어 봄으로써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애스트로이드 게임은 아주 오래된 게임인데요.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게임을 누르면 요 A라는 문자가 비행기인데요. 여기에 행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행성들을 좋아. 네, 어쨌든 게임을 잘 못하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행성들이 계속 화면을 가로질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소행성들을 만드는 것을 팩토리 메소드를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방금 보셨듯이 A 문자로 주인공의 우주선을 나타내고 적 우주선과 다양한 크기의 소행성을 피하거나 파괴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레벨에 따라 큰 소행성이 등장한 비율이 증가하며 소행성의 움직임 속도도 증가합니다. 이 게임에서 소행성들이 지속적으로 랜덤 위치에 등장하여 화면을 다양한 방향으로 가로질러 움직입니다. 이제 실습에서는 소행성을 생성한 부분을 팩토리 메소드 이용해서 추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습에보다는 이 실습 자체에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상속을 이용해서 하이 클래스에게 생성을 위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실습은 여기에 구속되지 않고 생성한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뭐 실제로는 생각은 해보는데 결국은 그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사용해서 이거를 구현해 볼 겁니다. 자바 FX를 이용해서 애스트로이드 게임 중 소행성의 등장과 움직임만 구현합니다. 그래서 소행성 생성할 때 필요한 정보는 소행성의 크기, 그 다음에 이동 속도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현재 레벨에 따라서 바뀐다. 레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큰 크기의 소행성들이 자주 등장할 수 있고요. 등장하는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하는 속도도 점점 빨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1 클래스를 정의해서 소행성은 다각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폴리곤을 상속받아서 구현하고자 합니다. 폴리곤은 그 다각형을 구성하는 점들을 주어져 가지고 그 점들을 이어서 도형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생성하는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추상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스트로이드 클래스에 레벨 정보를 받는 생성자를 정의하고 해당 생성자에서 모든 생성 로직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별도 클래스의 생성 로직을 구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방법 1은 애스트로이드 클래스가 SRP 측면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성과 관련된 로직을
asteroid 클래스에서 빼내고 싶은 충동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법 1보다는 방법 2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법 3은 방법 2와 유사하지만 생성 로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클래스를 만드는 대신에 각 레벨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각 레벨마다 생성할 때 사용하는 객체를 바꾸는 형태로 하위 클래스에 위임하는데 각 레벨마다 좀 다르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법 2를 더 효과적으로 설계 및 구현하기 위해서 생성 과정에 하는 일을 좀 단계별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에스트로이드라는 그 도형을 만드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단계 1, 주어진 레벨을 이용하여 크기를 결정한다. 여기서 크기는 반지름 개념을 이용하겠습니다. 크기는 15, 30, 60, 90 네 종류가 있으며 여기에 10 정도의 랜덤한 편차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레벨이 높을수록 큰 크기의 소행성이 등장할 확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크기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레벨을 이용해서 속도를 결정한다. 속도는 화면을 가로지르는 밀리세컨드로 표현한다. 1000, 1500, 2000, 2500 네 종류가 있으며 여기에 200 정도의 랜덤 편차를 가질수록 한다. 레벨이 높을수록 빠른 속도로 행성이 등장할 확률이 높아진다. 가로지르는 속도이기 때문에 1000이 더 빠른 거죠. 그렇죠? 2500이면 느린 거예요. 그래서 1000, 1500, 2000, 2500이 있으면 1000이 가장 빠른 거고 1500이 그 다음, 2000, 2500이 그 다음 빠른 거예요. 1000이면은 밀리세컨드가 1초죠. 1초 만에 화면을 가로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가로지고요. 단계 3. 움직임을 위한 시작과 끝 위치를 결정합니다. 소행성 위치는 아래 그림에서 동서남북에 표시된 위치이다. 동서남북에 표시된 위치는 화면에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되겠고요. 만약 시작 위치가 북이면, 여기면, 예, 북이면은 이 north에서 south로 이동하는 게 되겠고, west면 east로, east면 west로, south면 north로 이동하는 형태로 움직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소행성의 각 꼭지점 좌표를 계산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11개의 꼭지점을 사용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원을 생각하고 중심에서 반스름 정도의 거리의 좌표를 시계 방향으로 쭉 계산하게 되며 그러면 얘들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연결하면 쭉 이런 모양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 단계 중 단계 4를 제외하고 Asteroid Factory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를 구현하고 단계 4는 하이 클래스에 위임하는 방법으로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Asteroid Factory라는 걸 만들고 get speed, get radius 이게 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작 위치, 끝 위치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생성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인데 먼저 크기를 결정하고 시작 위치, 그 다음에 끝 위치, 그 다음에 좌표들 주고 여기서 new asteroid 해가지고 그 실제 폴리곤 도형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좌표들은 이 클래스에 구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Abstract Factory에 구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서 구현하게끔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코드는 드리는데 이 Abstract Factory를 상속받는 3개의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3개의 클래스를 만들 건데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게 Asteroid Rectangle Factory와 Asteroid Polygon Factory 2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팩토리는 주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응용해서 렉탱글 만들면 되겠고, 렉탱글보다는 좀 더 어려운 폴리곤 팩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좀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드릴 그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주어질 것입니다. 폴리곤 팩토리와 렉탱글 팩토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드리진 않을 거고요. 뭐 골격은 드릴 수는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서 드리면 이것을 이제 실제 실행해 보고 그 다음에 코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걸 그냥 찍어 봤고요. 그래서 소행성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습의 행성이 쭉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레벨을 올릴 수 있고 중단하면 중단이 됩니다. 레벨을 올릴 수 있고 큰 크기의 생성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고 속도도 좀 빨라집니다. 속도의 차이를 좀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랜덤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제 코드가 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 아스트로이드는 그 폴리곤이에요. 폴리곤이고 폴리곤을 상속받아서 만들고 폴리곤은 요 좌표들을 주어져서 만들어지는데 그 좌표들이 XY 좌표가 배열로 주어집니다.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그러니까 좌표를 3개 주려면 그 배열은 용량이 6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좌표를 여기다가 모두 집어넣고 이제 하면 요게 이제 실제 그 도형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제 이게 애스트로이드 게임이라는 건데 이 애스트로이드 게임에 보면 여기 팩토리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이아몬드 팩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팩토리를 기반으로 도형을 만들 테고 요 두 개를 완성하면 렉탱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고 가장 최종 목표인 폴리곤 팩토리로 만들게끔 여러분들이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애스트로이드를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처리하는 코드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애스트로이드 만들어서 move 애스트로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움직이고 나서는 그 애스트로이드를 제거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애스트로이드 팩토리를 보면 팩토리에 get speed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들을 이제 레벨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곱하기 3 더하기 15. 그러면 레벨 1은 이게 18 정도 되죠. 레벨 2는 21 정도. 21%가 1초에 지나가는 거고요. 이게 점점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디어스의 크기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확률에 따라서 90, 60, 30. 그러니까 이 확률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더 큰 크기의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시작 위치와 끝 위치는 랜덤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 위치가 노스면 끝 위치는 반대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 화면을 가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 프레임워크는 이제 크기 갖고 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속도를 갖고 와서 S3에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create 포인트를 이제 만들면 되는데, 다이먼드 팩토리는 요거 생성받아서 이렇게 요 레디어스를 받아서 중심 좌표가 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양 네 꼭지점을 만들어서 사각형, 그러니까 그 마름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고, 그러면 최종 버전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조금 더 기능을 추가해 봤어요. 뭔가 조금 더 숙제를 드리려고 만들어 봤는데, 아직 거기까지 좀 더 괴롭히기가 드릴 수 있는 상태까지 안 가서, 이제 요번에도 그냥 도형만 만드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이 되면 지금은 가다가 반으로 쪼개지는 형태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각형 형태가 되겠고요. 다른 것도 잘 되나? 폴리곤 팩토리로 해보면 잘 안 되네요. 잘못 쪼개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 쪼개지는 걸 여러분들한테 만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시면 되겠고, 이제 쪼개지는 거 말고 도형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쳐질 게 많긴 한 것 같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실습은 싱글턴 패턴입니다. 여기에 이제 실습할 건 많은데, 맨 마지막 것만 과제로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거는 Serial Number Generator 실습인데요. 요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혹시 저한테 이제 자바 수업을 들었으면은 이 은행 계좌에서 이 계좌번호를 객체를 생성한 순서대로 차례대로 할당하기 위해서 이제 스태틱 변수를 도입해 가지고, 이렇게 스태틱 변수를 늘려줘서 어카운트 넘버를 객체를 생성한 순서대로 1, 2, 3, 4, 5 이렇게 주는 방법을 스태틱 변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제 자바 수업에서는. 그런데 요 예제를 싱글턴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증가시키는 Serial Number Generator라는 것을 싱글턴으로 만들어 가지고 얘한테 getNext를 호출해 가지고 여기서 받아오는 값으로 어카운트 넘버를 차례대로 할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객체를 이용해서 계속 getNext를 부르게 되면 차례대로 1, 2, 3, 4, 5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잡하게 스태틱 변수를 넣지 않고 그냥 이런 별도 클래스에서 차례대로 할당해주는, 차례대로 불러지는 순서대로 일련 번호를 주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싱글턴으로 만들어서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으면 얘한테 요청했을 때와 쟤한테 요청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싱글턴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실습인데, 여기 보면 스태틱 변수 이용하는 거와 별도 씌우는 거의 차이점을 생각해 봅시다.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 로직을 좀 더 많이 뱅크 카운트에서 빼낼 수가 있죠. 스태틱 변수를 쓴다는 것은 그 생성과 관련된 로직을 그 객체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또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get next는 꼭 여기서만 불러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얘가 싱글턴 이 serial number generator는 광역적 접근을 제공하기 때문에 뱅크 카운트가 아닌 다른 데서도 get next를 부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번호를 정확하게 일련의 번호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보장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냥 이 실습은 이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한번 어떤 싱글턴 패턴을 적용해서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그런 걸 해보기 위한 아주 간단한 실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실제 봐보면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내부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고, 여기에 어카운트 넘버를 하나 두고 있고, 이제 get next를 부르면 어카운트 넘버를 카운트 넘버를 증가시키고 얘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뱅크 카운트에서는 여기서 요거는 이제 열거형을 사용한 버전으로 한 건데, 요 위에 거죠. 이렇게 get instance, get next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길 경우에는 얘가 여기서만 쓰여져야 되는데 여기서만 사용되도록 제한하는 것은 뭐 간단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다. 그렇지만 여기로부터 이제 그 생성 로직을 다른 클래스로 옮긴 그런 측면이 있고, 이 serial number generator를 싱글톤으로 만드는 이유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얘는 논리적으로 여러 개가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만들면 되겠고, 열거형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열거형으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거형으로도 만들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런 싱글턴들은 굳이 싱글턴으로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제한할 필요 없이 다양하게 확장해서 그 아이디어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톤은 하나의 인스턴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인스턴만 생성하고 제한하여 각 인스턴 요청마다 번갈아 제공해야 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본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생성하는 객체의 개수를 하나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몇 개로 제한해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이유가 있으면 제한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예제에서는 더블톤을 이런 식으로 열거형으로 만들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거형으로 만들게 되면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뭘 하고 싶었냐면은 두 개의 인스만 생성돼도 제한하고, 이렇게 되면 두 개만 생성이 되죠. 제한은 확실히 됐습니다. 제한은 됐지만 번갈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이놈 클래스를 통해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언제든지 first와 second를 이 get instance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열거형을 사용해서 만들게 되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은 각 인스턴스 요청마다 번갈아 제공에 대해서
first 쓰는 거와 second 쓰는 그것의 비율을 어느 정도 균일하게 맞춰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냥 갖다가 써도 되니까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더블톤은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get instance를 만들어 주더라 하더라도 뭐 이렇게 랜덤하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줄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얘네들을 그냥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점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게 키 멀티톤입니다. 그래서 객체들을 생성해서 요 키와 스트링이 키가 되는데 생성된 객체를 키와 객체를 매핑해 가지고 똑같은 키에 해당되는 것은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기존에 만들었던 객체를 돌려주는 형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맵입니다. 맵을 이용할 수 있다. 코드를 보면 키 멀티톤은 이런 식으로 레지스트리를 만들고요. 여기에 요 키가 들어가 있는지 보고 들어가 있으면 레지스트리에 있는 키를 주고요.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이 레지스트리에 들어가는 그 객체 수를 제한하고 싶으면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즈가 요거보다 커지면 예외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그 다중 처리 다중 스레드 환경인 경우에는 우리가 인스턴스를 3으로 제한했는데 동시에 비슷하게 get 인스턴스를 불러서 뭐 개수가 3이 아니라 4나 5가 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이런 그 싱크로나이즈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더블 락킹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계속 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뭐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다중 처리, 그러니까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요 개수를 확실히 보장하고 싶으면은 그것도 조금 복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객체 풀 시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에서는 객체를 상수할 수 없어 해당 객체가 주로 상수 객체로 많이 사용되면 해당 객체 클래스를 불변 클래스로 만든다. C++는 const, student, s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객체 변수는 상수할 수 있어요.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그 생성된 객체의 상태를 바꿀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자바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자바는 그런 기능보다는 많은 그 객체를, 이 클래스의 객체들을 그렇게 상수 객체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불변 클래스 버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2개 버전을 다 제공하는 거야. 불변 클래스 버전, 불변 클래스가 아닌 거. 예를 들면 스윙 빌더, 스윙 버퍼 이런 식으로 제공해가지고 불변 클래스의 문자열 버전, 불변 클래스가 아닌 set 캐릭터 ash이 있는 버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변 클래스의 객체는 생성된 이후 상태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 상태의 객체를 여러 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바의 문자열은 이 특성을 고려해서 문자열 풀을 내부적으로 유지하고 기존에 맞는 문자열이 있으면 새롭게 생성하지 않고 문자열 풀에 유지된 객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실습에서는 그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객체를 집어넣냐면 타임 객체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타임 객체의 풀을 만들려고 그래요. 타임 객체의 풀. 그래서 타임 객체는 시간, 분, 초 3개 정보를 유지합니다. 3개 정보를 유지하게 되겠고 3종류의 생성자를 제공하는데 다 프라이빗이에요. 그래서 밖에서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얘를 생성할 때는 이 밑에 있는
스태틱 메소드인 어브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 어브는 만들고 걔를 타임풀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만들 때 이미 만들려고 하는 애가 풀에 있으면 새롭게 만들지 않고 풀에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과제입니다. 잠깐 중간도 다가갔으니까 좀 더 힌트를 드리면 요게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그래서 스트링 팩토리를 좀 흉내낸 건데 인테저와 스트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스트링을 받아서 그 스트링의 해시 코드 통해서 키를 만들게 되겠고 그 키가 풀에 없으면 풀에 넣고요. 풀에서 주게 됩니다. 있으면 풀에서 그냥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F를 두 개 만들면 S1과 S2는 같은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S4와 S5도 같은 객체.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키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타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키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맵이 여전히 인테저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이용해서 키를 만들어야 돼요. 키 값을 만들어서 이제 객체를 키 값을 기반으로 저장해 놔야 됩니다. 이 맵에.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보면 time of 25, 12, 5, 20 이런 게 같은 키를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키를 다 가지도록 25, 25면 키 값이 같아야 되지만 25와 12호 10시 2분 5초와 2시 10분 5초는 다른 키 값을 가지도록 여러분들이 그 키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